경제위기 준비라. 현금 많이 쌓아두자. 바로 기업인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2024년 1월에 회사채 순발행액입니다. 보시면 7조 1,047억 원입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 한 번 더 말입니다. 한 달에 회사채 순발행액이 7조 1,047억 원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말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또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이렇게 순발행액이 역대 최고치까지 나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야, 기업들이 뭔가 준비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추세선을 한번 보실게요. 추세선을 보시면 2019년에 5조 684억 원 이렇게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순발행이. 순발행액은요. 회사채가 돌아오는 것, 예, 이거 뭐 만기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돌려주든지 순회수액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발행액하고 상환액하고 차이를 순발행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발행액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상환액보다가. 야, 이거 보세요. 2023년 7월에 처음으로 말입니다. 회사채 순발행액이 마이너스가 됐었습니다. 그때는요. 상환액이 많아서 상환원이라고 정신없었어요. 7월에만 1조 2,827억 원을 상환을 했으니까. 순상환을 했으니까. 예, 10월에는 제일 컸습니다. 2조 8,410억 원이요. 그러다가 11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1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굉장히 빨라집니다. 지금 2조 1,393억 원을 예, 순발행했고요. 그리고 예, 1월에는요. 7조에 7조 1,047억 원을 발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 여러분 진짜 대단한 숫자죠.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기업들은 우리보다 정보가 많습니다. 정보가 많다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예, 이게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예, 굉장한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말입니다.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어떤 식이든 회사채 순발행을 늘려서 기업에 돈을 쌓아두자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상황이 선제적으로 기업들이 움직이면서 경제 위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한다. 저는 이렇게 읽힙니다. 분명히 이게 사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요. 회사채 발행을 하는 데가 진짜 놀랍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신용등급이 좋은데도 발행을 하고요. B라는 것은요. 투자 부적격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런데도 회사채 발행을 억지로라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신용등급별로 AA 플러스 KB증권 8천억 원 회사채 발행을 했죠. 현대제철 AA입니다. 5천억 발행했습니다. SK실트론 A 플러스입니다.
2천억 발행했고요. 현대케미칼 A거든요. 2천억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SLL 중앙 이거는 B 트리플이거든요. B 트리플이면 사실상 투자 부적격 업체입니다. 그런데도 회사채 발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회사채 발행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와 주는 것도 행복하고요.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회사채 발행을 해서 현금을 쌓아주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입니다. 아무래도요. 개인보다는 기업이 위기에 대한 대응력이 다릅니다. 이미 기업들은요.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좋아지더라도 블랙스완이나 혹은 회색 코뿔소, 갑작스런 위기나 아니면 현재 위기가 더 커지면 그 위기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말입니다. 부동산 PF 대출에 묶여있는 기업들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지금 현금을 쌓아둬야 된다. 아예 사생결단으로 시장에 달려든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경제가 지금 저성장의 늪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오래 갈 겁니다. 아무래도 저성장이 길어진다면 올해 정부는 2.1% 성장을 한다. 또 IMF는 2.2% 성장한다.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LG경제연구원에는 1.8% 성장한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블랙스완이나 혹은 기존에 있는 위험이 더 커지면 과연 괜찮을까?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경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데다가 이자도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12월에 기업대출 가중평균금리가 5.29입니다. 경기라도 좋으면 이자 갚는데 문제 없어요. 그런데 내수가 시원치 않거든요. 수출만 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내수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우니까 겁을 내는 겁니다. 하나같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땡겨놔야지 위기 때 내가 살 수 있다 하는 생각이 굉장히 절실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저는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이걸 보니까 여러분 생각했던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움직이죠.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생각했던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움직인다. 충격적이다. 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말입니다. 시장의 위협이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도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망해요. 아마 기업들은 이거 다 압니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 파상 신청 건수 추이를 보면 2023년에 1657개나 망했습니다. 2013년 통계 집계 이후에 사상 최대입니다. 엄청나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65%가 늘어났으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먼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저는 열악하다 이렇게 읽히는 겁니다. 사실 말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현재 빚도 많거든요. 지금 2017년에 보시는 것처럼 1698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3년에는요. 2분기에 2705조 8천억 원이거든요. 빚이 많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좋지 않으면 이게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일단 이자가 좀 더 나가더라도 이게 유동성 위기가 오면 옴짝달싹 못하니까 돈을 일단 확보하는 게 좋겠다. 지금 기업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기업들의 움직임이 발빠라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개인은 어떻게 움직이는 게 맞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 때문에 생업을 탄탄히 해가면서 그죠? 벌이를 계속 현금으로 쌓아가는 것. 지금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들이 저렇게 움직이는 것은요. 벌써 몇 년째거든요. 제가 기업들이 현금 계속 걸고 모아서 쌓아놓고 있는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말입니다. 물론 작년에 워낙 많이 채권을 상환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회사채 순발행 추이라고 돼 있는데 11월이 바뀌었죠. 11월이 이게 플러스 2조 1396억 원이 돼 있었거든요. 좀 전에 그래프는 틀렸습니다. 지금 제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찾아보면서 수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12월까지라고 봐야 됩니다.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개월 동안 계속 상환을 당했습니다. 상환을. 그러다가 1월에 지금 엄청난 발행을 기록한 겁니다. 아마도 말입니다.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방점이 찍혀 있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현장 경제를 제대로 봐야 되고요. 현장 경제를 제대로 보고 계시다면 현금을 쌓아가는 것 잊지 마시고요. 미국 시장도 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하고 있죠.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우리 시장도 그런 모양새로 점점 가거든요. 저는 그것이 말입니다. 시장의 위기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활동보다는요. 현금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결국 승자가 된다. 왜? 거품은 빠질 테니까. 거품이 빠지면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진짜 강조해서 드리는 거예요. 강조해. 진짜 강조하잖아요. 이게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저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보다가 미리미리 정관장 TV를 알고 준비해 가시면 거기에 대한 위험은 확실히 줄어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게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